중세 영국 한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들 2명이 나타난 겁니다. 남매처럼 보였던 그 아이들은 처음 발견된 순간부터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의 피부가 녹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창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몸 전체에 낯선 색이 스며든 듯한 모습. 사람들은 처음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초를 잘못 먹었거나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더 기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주민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섬뜩했던 건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늑대를 잡기 위해 땅속 깊이 파놓은 함정.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바로 그 늑대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살아남은 소녀는 영어를 배우게 된 뒤 자신들의 고향 이름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인트 마틴의 땅. 그곳에는 태양이 없었고 세상 전체가 희미한 녹색빛 속에 잠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는 영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어디에서 온 걸까? 왜 피부색이 그렇게 변해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그 소녀가 실제로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다면 당신이 지금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도 그 아이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12세기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영국 서퍽 지역의 작은 마을 울핏.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울핏이라는 이름에는 섬뜩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늑대의 구덩이, 늑대 함정. 과거 이 지역 사람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 깊은 함정을 땅속에 파놓곤 했습니다.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함정 때문에 마을은 울핏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수확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을 외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늑대 함정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모두 얼어붙고 맙니다. 그 안에는 2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1명, 그리고 여자아이 1명. 둘 다 매우 어려 보였고 심하게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아이들의 피부였습니다. 분명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색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목, 드러난 피부 전체가 녹빛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햇빛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처럼 아이들의 옷 역시 이상했습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의 재질도 낯설었고 바느질 방식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꼭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면 몸을 움찔했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완전히 낯선 세계에 떨어진 아이들처럼. 그리고 바로 그날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 만든 함정 속에서 짐승이 아니라 2명의 기묘한 아이들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주민들은 결국 아이들을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굶주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빵을 가져왔습니다. 고기도 내놓았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바라보기만 할 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듯 보이는데도 마치 그것이 음식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혼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자 아이들은 이상한 언어로 대답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사용되던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라틴어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어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언어와 비슷한 부분조차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주민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그저 두려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몸을 떨었고 밤이 되면 더욱 불안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에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는 곧 공포였습니다. 마녀, 저주, 악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피부색, 처음 보는 옷차림, 알 수 없는 언어, 늑대 함정에서 발견된 아이들. 그 모든 요소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가장 어두운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들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공격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도망칠 곳조차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아이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건넸습니다.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과일과 수프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생콩을 가져왔습니다.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록색 꼬투리가 달린 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콩을 보자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 갑자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먹을 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콩을 먹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먹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아이는 콩꼬투리를 붙잡은 채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음식이 있는데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랐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쥐고 있던 콩꼬투리를 받아들고 껍질을 직접 벗겼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알맹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아이는 알맹이를 보자마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동안 콩만 먹었습니다. 빵도 거부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음식은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콩만 먹었습니다. 주민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저 아이들은 콩꼬투리를 까는 법조차 몰랐을까? 왜 다른 음식은 모두 거부하면서 콩 알맹이만은 알아본 걸까? 그리고 아이들이 왔다는 세인트 마틴의 땅에서도 정말 그런 음식만 먹고 살았던 걸까? 시간이 흐르며 여자아이는 조금씩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했고 경계심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곧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는 마을에 온 이후 계속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년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병 때문인지, 극심한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몸이 약했던 것인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는 마을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이한 피부색을 가진 아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불길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아이, 저주받은 존재, 인간 세상에 잘못 들어온 무언가. 하지만 살아남은 여자아이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사람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짧은 단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과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녀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니? 그 순간 소녀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자신들의 고향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인트 마틴의 땅. 그녀는 그곳에는 태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늘 어두웠고 세상 전체가 희미한 녹색 빛 속에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마치 해가 뜨기 직전의 세상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상상 속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실제로 살던 장소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커다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것이 종소리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깊고 어두운 동굴 같은 통로를 지나게 됩니다. 소녀는 그 통로를 지나고 난 뒤 완전히 낯선 장소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울핀 마을 근처였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간 세계가 아닌 곳에서 온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에게는 세인트 마틴의 땅이 너무도 선명한 현실이었다는 듯이.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초록 피부, 아이들 이야기는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가설 가운데 하나는 지하세계 가설입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아이들이 인간 세계 아래 존재하는 또 다른 땅에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은 없고 희미한 빛만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동굴을 통해 우연히 인간 세상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설명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이들이 외국에서 길을 잃은 난민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플랑드르 지역 출신 이주민들이 존재했는데 아이들의 언어와 옷차림이 낯설었던 이유 역시 그 때문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이한 피부색 역시 심각한 영양실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으로 인해 피부가 녹색으로 변해 보이는 증상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현대 의학계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바로 비소 중독입니다.
비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색이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피부 역시 그런 중독 증상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으로 설명하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세인트 마틴의 땅이라는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을까? 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왜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 극단적인 해석까지 등장합니다. 외계 생명체 가설, 평행세계 가설, 혹은 다른 차원에서 길을 잃고 넘어온 존재라는 주장까지. 물론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초록 피부 아이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처럼 잊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기묘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자아이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평범한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녹색을 띠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피부색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특히 영국식 식사에 적응한 이후부터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빵과 고기, 그리고 일반적인 식단을 먹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녹색 피부가 사라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심각한 영양실조가 피부색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이후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국왕의 대사이자 정치인이었던 리처드 발의 가문과 연결된 인물의 조카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으며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평범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일부 문헌은 아그네스가 성장한 이후에도 어딘가 이질적인 분위기를 가졌다고 묘사합니다. 매우 대담했고 분방했으며 행실이 다소 기이했다는 평가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특히 그녀의 성격은 당시 중세 여성상과는 꽤 거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록은 그녀가 끝내 자신의 고향을 완전히 잊지 못한 듯 보였다고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녀를 완전히 평범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녹색 피부는 사라졌습니다. 언어도 인간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완전히 인간 사회의 일부가 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를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 혹은 병든 아이들에 대한 오해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분명 무언가를 봤다고, 녹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리고 세인트 마틴의 땅이라는 낯선 세계에 대한 이야기. 무엇보다 섬뜩한 건 살아남은 소녀가 이후 인간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영국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우연히 마주치는 영국인 중 누군가는 그 초록 피부 소녀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들은 정말 길을 잃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우연히 이 세계로 넘어온 존재였을까요?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